조선시대 정조 17년 가을 창덕궁 후원에서 일어난 일이다. 달빛이 연못에 비치던 그날 밤 한 여인이 물가에 서 있었다. 비단치마가 바람에 살랑거렸고 머리에 꽂은 은비녀가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여인 앞에 조선의 임금이 서 있었다는 거다. 바로 정조였다. 월양. 과인이 이토록 마음을 쓴 여인은 그대가 처음이요. 정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월양이라 불린 이 여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연못만 바라볼 뿐이었다. 대체 그대의 정체가 무엇이오? 왜 궁궐에 들어왔소? 정조가 다그쳤다. 목소리에 분노보다는 슬픔이 묻어났다. 월양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전하, 저는 그저 한많은 기생일 뿐입니다. 거짓말. 기생이 어찌 궁중 암호를 알고 있단 말이오? 어찌 세자 책봉 날짜를 미리 알고 있단 말이오? 정조가 소리쳤다. 하지만 월양은 슬픈 미소만 지었다. 전하께서 제 비밀을 아시면 반드시 저를 죽이실 겁니다. 그럴 리 없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전하, 대역죄인 심한지의 딸을 잡았사옵니다. 금군들이 후원으로 뛰어들어왔다. 정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월양을 바라보는 눈빛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심한지의 딸? 그럼 역적이. 월양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하. 제 아버지는 20년 전 모역죄로 차명당한 심한지입니다. 저는 그 복수를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임금이 사랑한 여인이 역적의 딸이라니. 게다가 복수를 하러 왔다니. 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하지 않는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영조 51년 봄 한양 북촌 안국동. 큰 기와집 한 채가 있었다. 영의정을 지낸 심한지의 저택이었다. 그날 아침 일찍부터 금군들이 대문 앞을 둘러쌌다. 역적 심한지, 나오너라. 금군장이 소리쳤다. 대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인이 나왔다. 심한지였다. 한때 나라의 기둥이라 불리던 사람이 이제 역적이 되어 끌려가는 처지가 된 것이다. 아버지, 15살 소녀가 집안에서 뛰쳐나왔다. 심한지의 외동딸 시몰이었다. 월아, 안 돼. 어머니가 딸을 붙잡았지만 월은 어머니 손을 뿌리치고 달려나갔다.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치셨어요. 금군들이 월을 막았다. 하지만 월은 온 힘을 다해 몸부림쳤다. 심한지가 딸을 바라봤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월아, 아비를 원망하지 마라. 이것이 권력의 끝이란다. 아버지. 월이 울부짖었지만 금군들은 심한지를 끌고 갔다. 사흘 뒤 심한지는 차명당했다. 역모를 꾸몄다는 죄목이었다. 그런데 사실 심한지는 역적이 아니었다. 당시 조정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 있었다. 심한지는 소론의 영수였다. 영조 말년 노론 세력이 강해지면서 소론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꾸며졌다. 심한지가 역모를 계획하고 있다. 거짓 증거들이 만들어졌다. 편지가 조작되고 증인들이 매수됐다. 그렇게 심한지는 역적으로 몰렸다. 권력 싸움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심한지가 죽은 지 일주일 뒤 관가 아전들이 집으로 몰려왔다. 역적의 재산은 모두 관에 귀속된다. 가구며 그릇이며 하나하나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월과 어머니는 그저 멍하니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3대가 살던 집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물건들이 눈앞에서 사라져갔다. 이것도 가져가시려고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손에 든 건 작은 나무 상자였다.
월의 돌잔치 때 만든 은팔찌가 들어 있었다. 역적의 것은 바늘 하나까지 남겨서는 안 된다. 아전이 상자를 낚아챘다. 해가 지고 집이 텅 비었을 때 아전들은 떠났다. 남은 건 빈 집과 모녀뿐이었다. 어머니,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이 물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딸을 꽉 안았을 뿐이었다. 그날 밤 심한지의 집에 불이 났다. 누가 질렀는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노론 세력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이리라. 월과 어머니는 겨우 빠져나왔다. 뒤에서 집이 활활 타올랐다. 3대가 살던 집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갔다. 어머니, 월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런데 어머니의 얼굴이 이상했다. 창백하고 숨이 거칠었다. 월아, 미안하구나. 어미가, 더는 너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구나.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쓰러졌다. 불타는 집에서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것이다. 월이 어머니를 흔들었지만 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했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소용없었다. 어머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15살 소녀가 혼자 남겨졌다.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죽었고 어머니는 병으로 죽었고 집은 불타 없어졌다. 가진 것이라곤 몸에 걸친 옷 한 벌뿐이었다. 월은 길거리를 헤맸다. 밥을 구걸했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저리 가, 역적의 자식? 사람들이 침을 뱉으며 쫓아냈다. 사흘째 굶은 월은 쓰러질 것 같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어지러웠다. 그때였다. 저 계집아이 괜찮겠어? 어떤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월이 고개를 들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중년 여인이 서 있었다. 얼굴에 연지곤지를 찍고 비단 치마를 입은 걸 보니 기생인 듯했다. 애가 굶은 것 같은데. 얼굴을 봐, 피골이 상접했어. 옆에 있던 다른 기생이 말했다. 데려가 볼까? 중년 여인이 월에게 다가왔다. 아가씨, 밥 먹고 싶지? 월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존심도 뭐도 없었다. 그냥 배가 너무 고팠다. 그럼 나를 따라오렴. 여인이 월의 손을 잡았다. 그렇게 월은 한양에서 제일 유명한 기방, 취선루로 들어가게 되었다. 취선루의 주인은 방금 월을 데려온 그 중년 여인, 정주였다. 한때 한양 최고의 기생이었다가 이제는 기방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이름이 뭐냐? 심. 아니, 월이요. 월은 성을 말하지 않았다. 심씨라고 하면 심한지의 딸인 걸 들킬 테니까. 월이? 달처럼 아름답다는 뜻이구나. 좋은 이름이다. 정주가 웃었다. 넌 오늘부터 여기서 일할 거다. 기생이 되는 거야. 기생. 월은 그 말에 몸이 굳었다. 양반과 규수가 기생이 되다니.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여기 아니면 굶어 죽는 것뿐이었다. 네. 월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부터 월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했다. 손이 부르텄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저녁에는 노래와 춤을 배워야 했다. 가야금을 타고 시조를 부르고 건물을 쳤다. 안 돼. 다시. 교방 선생이 회초리를 들었다. 월의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하지만 월은 이를 악물고 견뎠다. 살아야 해. 복수를 해야 해. 아버지를 죽인 자들, 어머니를 죽게 만든 자들, 그 자들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이 흘렀다. 1년, 2년, 3년. 월은 점점 아름다워졌다. 15이던 소녀가 어느새 18이 되었다. 얼굴은 달처럼 희고 눈은 별처럼 빛났다. 코는 오똑하고 입술은 붉었다.
몸매도 환상적이었다. 버들처럼 가늘고 비단처럼 부드러웠다. 게다가 재주도 뛰어났다. 가야금은 명인급이었고 시조는 구슬프게 불렀고 춤은 나비처럼 가벼웠다. 이런 기생은 처음 봐. 취선루에 온 양반들이 감탄했다. 얼굴도 아름답고 재주도 뛰어나고 완벽하군. 월의 이름이 한양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취선루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영의정 김치인 대감께서 오셨다. 하인이 외쳤다. 월의 몸이 굳었다. 김치인. 바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노론의 영수였다. 정주가 월을 불렀다. 월아, 내가 나가서 접대해라. 저는 왜? 영의정 대감님이시다. 큰 손님이야. 월은 거절할 수 없었다. 떨리는 다리로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었다. 안에는 6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앉아 있었다. 바로 김치인이었다. 호, 소문으로만 듣던 월이로구나. 김치인이 월을 위아래로 훑었다. 눈빛이 탐욕스러웠다. 과연 아름답구나. 이리 와봐라. 월이 다가갔다. 주먹을 꽉 쥐었다. 지금 당장 이 늙은이의 목을 조르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가야금을 타거라. 월이 가야금을 탔다. 손가락이 현을 스치며 구슬픈 선율이 흘러나왔다. 김치인이 술잔을 기울였다. 좋구나. 참 좋아. 그리고는 갑자기 월의 손을 잡았다. 오늘 밤 내 시중을 들 거라. 월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거절하면 쫓겨날 것이다. 네. 월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죄송합니다만 월양은 오늘 선약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며 정주가 들어왔다. 뭐라고? 선약? 김치인이 인상을 찌푸렸다. 네, 궁궐에서 부르셨습니다. 왕대비 마마께서 월양의 가야금을 들으시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정주가 월을 구해준 것이다. 김치인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 흥, 다음에 보자꾸나. 김치인이 나갔다. 월이 정주를 바라봤다. 정주가 월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니? 네. 고맙습니다. 월아, 내 눈빛을 봤어. 저 사람을 증오하는 눈빛이더구나. 월이 깜짝 놀랐다. 혹시 너? 정주가 월을 똑바로 바라봤다. 넌 심한지 대감의 딸이지? 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주는 다 알고 있었다. 처음 널 봤을 때부터 알았어. 심한지 대감을 몇 번 뵌 적이 있거든. 넌 대감님을 꼭 닮았어. 그럼 왜 절 거두신 겁니까? 왜긴 불쌍해서지. 정주가 한숨을 쉬었다. 심한지 대감은 좋은 분이셨어. 역적이 아니었어. 권력 싸움에 희생당한 거지. 저는 복수하고 싶습니다. 월이 주먹을 쥐었다. 김치인을 저자를 죽이고 싶습니다. 죽인다고 복수가 되는 게 아니야. 정주가 월의 손을 잡았다. 월아, 진짜 복수는 저들이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거야. 저들의 권력을, 명예를, 모든 것을 빼앗는 거지. 어떻게요? 왕을 이용하는 거야. 정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지금 왕세손이 누구지? 정조세손이잖아. 곧 왕위에 오를 분이야. 네. 정조는 노론을 싫어해. 왜냐하면 노론이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게 만들었으니까. 그랬다.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죽었다. 노론의 음모 때문이었다. 만약 내가 정조의 마음을 얻는다면? 월이 눈을 크게 떴다. 정조가 왕이 되고 내가 그의 곁에 있다면 넌 노론을 무너뜨릴 수 있어. 하지만 어떻게 정조를 만나죠? 왕세손인데요. 그건 내가 길을 만들어 줄게.
정주가 미소 지었다. 월아, 너의 무기는 아름다움이야. 그 아름다움으로 정조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그날부터 월의 특훈이 시작됐다. 아침부터 밤까지 가야금을 연습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시조도 배우고 한시도 배우고 서예도 배웠다. 정치도 공부하고 역사도 공부했다. 왕세손은 학문을 좋아하시는 분이야. 무식한 기생은 관심도 안 가져. 정주가 책을 한 아름 가져다 주었다. 월은 밤새 책을 읽었다. 논어, 맹자, 사기, 한서. 눈이 빠질 것 같았지만 읽고 또 읽었다. 그렇게 2년이 지났다. 월은 20살이 되었다. 한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재주 있는 기생이 되었다. 이제 때가 됐어. 정주가 월을 불렀다. 월아, 다음 달에 왕세손 책봉 축하 연회가 열려. 궁궐에서. 네. 그 자리에 내가 가는 거야. 월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정조를 만나는 건가요? 그래. 내 인생을 바꿀 기회야. 축하 연회 날이 밝았다. 월은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연분홍 치마에 하얀 저고리. 머리에는 은비녀를 꽂았다. 거울을 봤다. 그 안에 절세미인이 있었다. 가자. 정주와 함께 궁궐로 향했다. 경복궁 근정전. 연회장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양반들이 모여 있었고 기생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왕세손 저하 납시옵니다. 정조가 들어왔다. 월이 숨을 멈췄다. 멀리서 정조를 봤다.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다. 얼굴은 준수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왕의 아우라가 느껴졌다. 이제부터 기생들의 공연이 시작되겠습니다. 사회자가 외쳤다. 한 명씩 기생들이 나와 공연을 했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했다. 하지만 정조는 무표정했다. 재미없다는 표정이었다. 드디어 월의 차례가 왔다. 다음은 취선루의 월양입니다. 월이 나섰다. 무대 중앙에 섰다. 모든 시선이 월에게 쏠렸다. 양반들이 숨을 죽였다.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정조도 월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다. 월이 가야금을 들었다.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했다. 첫 음이 울려 퍼졌다. 구슬프고도 아름다운 선율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가야금 소리가 마치 시냇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월은 눈을 감고 연주했다. 아버지 생각이 났다. 어머니 생각이 났다. 불타는 집이 생각났다. 슬픔이 손끝에서 현으로 전해졌다. 연주가 끝났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훌륭하오. 정조가 일어나 박수를 쳤다. 모두가 따라 박수를 쳤다. 월이 고개를 숙였다. 성공이었다. 연회가 끝나고 월은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다. 잠깐. 돌아보니 정조였다. 혼자 서 있었다. 월이 황급히 절을 했다. 세자저하, 그대가 월양인가? 네. 훌륭한 연주였소. 황송하옵니다. 정조가 월을 가까이서 바라봤다. 그대의 가야금에는 슬픔이 담겨 있더군. 무슨 사연이 있소? 월이 잠시 망설였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그렇군. 그래서 그토록 애절한 소리가 나왔구려. 정조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한번 그대의 연주를 듣고 싶소. 다음 달 궁궐로 오시오. 네, 저하. 정조가 돌아갔다. 월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다. 그날부터 월은 자주 궁궐에 불려갔다. 정조는 월의 가야금을 듣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함께 시를 논하고 역사를 이야기했다. 그대는 기생치고 학문이 깊소. 부끄럽습니다.
아니요, 훌륭하오. 정조의 눈빛이 점점 따뜻해졌다. 처음엔 그냥 기생으로 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월에게 빠져들었다. 아름다움뿐 아니라 지성도 있었다. 대화가 즐거웠다. 월양, 네, 저아. 그대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요. 정조가 웃었다. 왕세손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월도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이건 복수를 위한 거야. 정조를 이용하는 거야. 하지만 정조와 시간을 보낼수록 마음이 흔들렸다. 정조는 좋은 사람이었다.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했다. 권력욕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월은 자신을 다잡았다. 1년이 흘렀다. 영조가 세상을 떠났고 정조가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월은 왕의 총애를 받는 여인이 되었다. 공식적으로는 기생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조의 연인이나 다름없었다. 노론 대신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저하, 천한 기생과 어울리시면 안 됩니다. 김치인이 상소를 올렸다. 하지만 정조는 듣지 않았다. 짐의 사사로운 일에 간섭하지 말라. 정조는 월양을 궁궐 안으로 들였다. 별궁을 하사했다. 월은 이제 사실상 후궁이나 다름없는 위치가 되었다. 그리고 월은 복수를 시작했다. 전하, 어느 날 밤 월이 정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신이 들으니 김치인 대감이 백성들의 세금을 횡령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뿐만 아니라 지방 수령들에게 뇌물을 받는다고도 합니다. 월이 준비한 증거들을 내밀었다. 정주가 수년간 모은 자료들이었다. 정조는 분노했다. 감히 조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월의 말이 사실로 드러났다. 김치인은 파직되었고 곤장을 맞았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야. 월은 하나씩 노론 대신들을 제거해 나갔다. 증거를 모으고 정조에게 알렸다. 정조는 월의 말을 믿었고 대신들을 처벌했다. 20년 전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이 하나둘 무너졌다. 월은 복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월이 정조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처음엔 복수의 도구로 생각했다. 정조를 이용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정조를 사랑하게 되었다. 정조도 월을 사랑했다. 진심으로. 월양. 정조가 월을 안았다. 그대는 나의 전부요. 전하. 월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거짓말쟁이야. 나는 당신을 이용하고 있어.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정조가 물었다. 월양, 그대의 본명이 무엇이오? 네. 줄곧 월양이라고만 불렀지만 본명이 따로 있지 않소? 월이 당황했다. 저는 그냥 월입니다. 성은? 월은 대답할 수 없었다. 정조가 월을 똑바로 바라봤다. 혹시 그대 무언가 숨기는 게 있소? 아닙니다. 그럼 왜 성을 말하지 못하오? 정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바로 그때 금군장이 급히 들어왔다. 전하, 급보입니다. 무슨 일이냐? 역적 심한지의 딸이 살아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월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 정조가 일어났다. 심한지의 딸, 20년 전 역적에? 그렇습니다. 그 딸이 복수를 위해 궁궐에 잠입했다고 합니다. 즉각 수색하라. 정조가 명령했다. 그리고 월을 바라봤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정조의 눈빛에 의심이 스쳤다. 월양, 설마. 전하. 월이 입을 열려는 순간 금군들이 들이닥쳤다. 역적 심한지의 딸 심호를 잡아라. 월은 도망쳤다. 궁궐을 빠져나가 후원으로 달렸다. 연못가에 섰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정조가 뒤쫓아왔다. 월양, 전하, 대체 그대는 누구요? 정조가 물었다. 월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심월입니다. 대역죄인 심한지의 딸입니다. 정조가 비틀거렸다. 아니요. 네, 전하. 저는 복수를 위해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 복수? 나에게? 아닙니다. 노론에게요. 제 아버지를 죽인 자들에게요. 월이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전하, 한 가지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제가 전하를 사랑한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월이 울었다. 처음엔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전하, 죄송합니다. 정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랑한 여인이 역적의 딸이었다. 게다가 자신을 이용했다. 배신감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월양, 정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심월. 그대는 금군들이 도착했다. 역적을 잡아라. 월이 체포되었다. 정조와 월의 눈이 마주쳤다. 정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전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월이 말했다. 제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권력 싸움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전하의 아버지 사도세자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정조의 몸이 굳었다. 그리고 전하를 사랑한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믿어주세요. 월이 끌려갔다. 월은 의금부에 갇혔다. 사형이 확정되었다. 역적의 딸이자 왕을 속인 죄였다. 하지만 정조는 명령을 내리지 못했다. 월을 죽이라는 명령을. 며칠 밤을 고민했다. 전하, 어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대신들이 재촉했다. 역적의 딸을 살려두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정조는 고개를 저었다. 짐이 조사해보겠다. 네. 심한지의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 정조가 일어났다. 과연 심한지가 진짜 역적이었는지 밝혀내겠다. 대신들이 당황했다. 특히 노론 대신들이. 전하, 그것은. 닥쳐라. 정조가 소리쳤다. 짐의 명령이다. 조사가 시작되었다. 20년 전 심한지 사건의 모든 기록을 뒤졌다. 증인들을 다시 불렀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났다. 심한지는 무고했다.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고 증인들은 매수되었다. 노론이 소론을 제거하기 위해 꾸민 음모였다. 정조는 분노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전하. 조사관이 고개를 숙였다. 정조는 주먹을 쥐었다. 심한지는 충신이었다. 역적이 아니었다. 정조는 의금부로 달려갔다. 월이 갇힌 감옥으로 갔다. 월양. 월이 고개를 들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다. 전하, 그대의 말이 맞았소. 그대의 아버지는 무고하셨소. 월이 눈을 크게 떴다. 진짜입니까? 그렇소. 짐이 직접 조사했소. 심한지는 충신이었소. 정조가 월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오. 그대의 아버지를 역적으로 만든 것이 조정이었소. 월이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20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쏟아졌다. 정조가 월을 안았다. 월양, 아니 심월. 그대를 사랑하오. 전하, 그대를 놓을 수 없소. 하지만 월은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전하. 왜?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을 해쳤습니다. 복수를 위해 죄 없는 사람들까지 제거했습니다. 사실이었다. 월은 복수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도 해쳤다. 그리고 전하를 속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월이 정조의 손을 뿌리쳤다. 전하,
저를 죽여주세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안 돼. 부탁입니다, 전하. 월이 고개를 숙였다. 정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처형날이 정해졌다. 하지만 정조는 다른 명령을 내렸다. 심호를 방면하라. 전하, 대신들이 반발했다. 안 됩니다. 역적의 딸을. 심한지는 역적이 아니었다. 고로 그 딸도 역적이 아니다. 정조가 단호하게 말했다. 심호를 석방하고 먼 곳으로 보내라. 다시는 한양에 오지 못하게 하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전하, 짐의 명령이다. 월은 석방되었다. 궁궐 문 앞에 나왔다.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정조가 나왔다. 월양, 전하, 그대는 이제 자유요. 어디든 가시오. 정조가 작은 보따리를 건넸다. 이것은 노자요. 그대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월이 보따리를 받았다. 전하, 감사합니다. 그대를 사랑했소. 정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요, 전하.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둘은 마지막으로 포옹했다. 그리고 월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울 것 같았으니까. 정조는 그 자리에 서서 월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다. 월은 한양을 떠났다. 남쪽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 정착했다. 그곳에서 조용히 살았다. 아무도 그녀를 몰랐다.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정조를 그리워했다. 전하,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평범한 여인으로 태어나 전하를 만나고 싶습니다. 세월이 흘렀다. 월의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다. 정조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월은 그날 밤 바다를 바라보며 울었다. 전하, 달빛이 바다에 비쳤다. 그 달빛 아래 월은 혼자 서 있었다. 마치 20년 전 창덕궁 연못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얼마 뒤 월도 세상을 떠났다. 죽기 전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 전하, 저 세상에서 만나요. 그때는 거짓 없이 진심만으로. 이것이 월양의 이야기다. 사랑과 복수 사이에서 고뇌한 한 여인의 이야기. 역적의 딸로 태어나 기생이 되고 왕의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은 여인. 하지만 그녀의 사랑만큼은 진짜였다. 달처럼 아름답고 달처럼 슬펐던 여인. 월양.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